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5년부터 임용닷컴에서 임용화학을 갖다가 하게 된 안병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이따 제 소개는 차근차근히 할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2025년에 어떻게 준비를 해서 2026학년도에 여러분들 임용화학을 갖다가 합격을 하셔서 이쁜 학생들과 좋은 수업,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설명회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초생들에 대한 좀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조언들 이런 것들, 그 다음 저희 강의에 대한 대략적인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부에서는 제가 아쉽게도 떨어졌지만 N수행이 되겠죠. 다시 심기일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좀 의욕 또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이 결코 실력이 없어 떨어진 게 아니라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채워가는 과정들을 갖다가 한번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회를 또 준비해 봤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옆으로 빠질게요. 네, 오늘은 내용은 다음과 같이 5가지에 해당하고 있는 순서를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임용닷컴으로 이제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양력 소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보시면 KTNG 산하에 있는 영진약품에서 분석화학연구실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과정에서 희소고시학원에서 전공학을 주말에 강의를 했어요.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약회사는 전부 다 5일제 근무였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5일제가 아니었어요. 토요일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보통 회사는. 그래서 주말에 해당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또 제안을 받았고 그래서 희소고시학원에서 꽤 오랫동안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좋은 계기가 돼서 임용닷컴에서 저를 갖다 불러주셔서 여러분들 임용화학을 갖다가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2025년부터 제가 임용닷컴에서 임용 전공화학을 갖다가 전담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그 다음 뭐 저서 뭐 다양한 게 있지만 뭐 저서 얘기를 하려고 오늘 설명을 하는 게 아니니까 대략 이 정도로 양력은 소개를 마치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얘기가 되겠죠. 초생에 제일 중요한 것들은 초생은 정보들이 부재하죠. 아무래도 특히나 화교육과를 나오셨으면 선배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미리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저를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화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은 아무런 정보들이 없어요. 더군다나 시험도 한 번도 보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시를 해야 되지,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되지, 어떻게 준비를 해서 합격까지 갈 수 있는지 그 경로를 잘 모르세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N생 같은 경우는 이걸 너무 자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초생을 위해서 약간 양보를 해주세요. 네. 초생에 이제 제일 필요한 게 강의 선택이 되겠죠. 가장 자기한테 맞는 적절한 강의를 어떻게 선택할 건가? 여러분들이 성공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거는 뭐야? 적절한 선택이 되겠죠. 적절한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선택이 될 거고, 당연히 1년, 2년을 후퇴하게 되는, 퇴보하게 되는 경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초생분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합격 설명회를 한다. 뭐 안병천이라는 사람이 뭐 전공화학을 갖다가 한다고 하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내용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초수를 한다면 이걸 초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처음으로 시험을 갖다가 치렀을 때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그 조언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조언은 저희 조언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제 수업을 갖다가 이미 지나갔던 수많은 초시생들, 초생들의
경험을 같이 한번 들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초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뭘까요? 시험을 한 번도 안 봤으니까 당연히 실패의 경험이 없겠죠. 당연히. 그죠? 그건 당연한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 교수 합격자의 이설의 조언 및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잘 수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이만한 소스가 없다. 이거 누군가 합격한 자료라고 한다. 또는 어떤 교수님이 적중한 문항을 가지고 있었다. 뭐 그런 자료들이 되겠죠. 귀에 뭐 쫑긋 세우면서 그런 부분들을 쫓아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N수생은 그런 자료가 없을까요? 심지어 올해도 이제 시험을 봤지만 1차에서 1.5배수를 뽑습니다. 2차에서 뭐 어떤 경우는 3차도 보는 지역도 있지만 1배수를 뽑으면 나머지 0.5배수는 다음 해에도 뭐가 된다? 다시 응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은 여러분보다 수준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초시생들만에 해당하고 있는 경쟁이 아니라 뭐다? 이미 합격권에 가 있는 사람들, 그분들하고 진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N수생 같은 경우는 뭐다? 왜 떨어졌지? 내년에 하면 또 붙을 수 있을까? 이런 자신감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반면에 무모할 정도로 한 번도 실패 경험이 없으니까 무모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1월 달에 상담을 받으면 저 과에서 과탑 했는데요. 단대 수업도 했었는데요. 저 우리 학교에서 잘 나가는데요. 네, 제일 잘 나가. 그쵸?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이슬이 포진되어 있는 다양한 대학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화교과가 있을 거고 화학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는 당연히 과탑들이 각 학년마다 다 있겠네요. 그 수만 세보세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학과하고 화교과 합쳐서 100여 개가 된다고 하는데 한 학년에 뭐 4학년이라고 쳐봅시다. 한 명만 빼더라도 이미 정원에 가까운 수가 돼요. 그러면 재수생, 삼수생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여러분들 올해 해당해서 대략 160명 정도를 갖다가 뽑았습니다. 그렇죠? 네. 180명 정도가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1.5배수 뽑았고 0.5배수 탈락한다고 했으니까 180명이면 90명이 되잖아요. 더하기 해보세요. 넘어서죠.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선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웬만큼 치밀하고 정교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예 정보도 없고 경험도 없고 맞죠?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래서 단점을 얘기한다면 N수생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시간, 그 다음 공부량, 이건 뭐 당연히 비례하는 관계가 될 테니까 절대적으로 뭐 할 거다?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해결을 봐야 되고 더군다나 화학 영역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뭐고 제일 약한 게 뭐고, 그러면 강점은 기존에 있는 강점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약점을 계속해서 보완해서 뭐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수험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의 이슬의 학교에서 어떤 과목, 어떤 영역에 대해서 잘한다고 막상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들어보면 또는 이야기를 해보면 실제 실력은 그보다 형편없이 낮은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거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역보다는 전반적으로 보다 약점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약점을 다 채워서 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거고 공부량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공부량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짧게 줄일 수 있는 거는 좋은 강의를 선택해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적절하게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이슬의 서브노트를 작성해서, 맞죠?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특히나 1~3월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지만 4월부터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적응하고 7, 9월 달에는 실전 문제와 같은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거기에 답안 작성 연습도 해보고 모의고사에서는 실질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야 문제를 하루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화학만 하나요? 아니죠. 교과교육론도 해야 되지, 교육학도 해야 돼요.
그 점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합산돼서 뭐가 된다? 여러분들이 합격에 해당하고 있는 점수에 준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년에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만 열심히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도 열심히 진짜 치열할 정도로 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저희 학원에 저희 화학에 해당하고 있는 임용 학생들 2차를 갖다가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도 치열하게 경기도 지역이기 때문에 수업 실현, 수업 나눔, 그 다음 면접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군다나 2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공부를 꽤 한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치밀하게,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울 정도에 그래서 너무 어제 기특해가지고 제가 저녁을 사줬는데 그거 하면서 1차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1차보다 1차를 합격한 정도에 있어야 실력이라고 한다는 거는 기본적인 실력이 상당히 최상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끼리 다시 뭐해?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 알겠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적인 교사가 되려고 한다면 그 과정을 반드시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걸 절대로 겁내면 안 돼요. 알겠죠? 네. 넘어가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에게 맞는 강의를 첫 번째 찾는 게 무엇보다도 뭐하다?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강의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점이 뭘까요?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강사 및 강의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다. 왜? 경험이 없으니까. 두 번째, 임용시험의 정보 커리큘럼이 궁금하다. 한 번도 시험을 갖다가 치르지 않았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서 시험장까지 가서 결국에는 내가 합격할 수 있는지 그 일련의 있어의 루트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합격생이죠. 합격생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여러분들 대단히 궁금할 거예요. 그럼 합격생은 어디를 찾아오겠어요? 제가 합격시킨 분들은 저를 찾아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합격할 사람들하고 연결을 맺어 드리겠죠. 맞죠? 그러면서 자기한테 도움될 수 있는 자료의 공급이나 더 중요한 것들은 심리적인 안정감. 나도 그랬었다. 그때는. 하지만 선생님 얘기 꾸준히 안정감 있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1년 내내 선생님 케어를 받으면서 해봤더니 결국에는 합격이 되어 있더라.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이야기 하신 분들이 있는데 취약 부분만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싶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강점과 약점이 있다는 얘기인데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다 뭐다? 약점이더라. 물론 시작을 할 때는 그 부분이 약점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화학과를 갖다가 졸업하신 또는 졸업하실 분들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화학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그거를 체계로 해서 여러분들이 안정감 있게 쌓아올리는 과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기에 강의 이설의 선택에서 요약 정리에 해당하고 있는 수업들을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해 시험을 치렀던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게 1년 과정에 해당해서 저희가 이론반 주로 3개월 정도의 과정을 하고 근데 문제 적응, 문제 이설의 풀이를 할 때 앞에서 이론을 다른 학원의 이설의 수업보다는 저희는 대단히 길게 합니다. 전체 영역을 훑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출제진이 중간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요. 어떤 영역에서 출제가 될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 어떤 문항을 갖다가 쳐다봤을 때 처음부터 지문부터 끝까지를 안정감 있게 읽어나갈 수 있으려면 첫 번째 키워드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키워드를 구성해서 이루어져 있는 이론적인 체계를 알고 있어야 되죠. 세 번째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기출돼서 나왔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이 예상이 될 것인지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시험장에 갔는데 시험을 처음 봐봐요. 그러면 전부 다 어색하겠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 훈련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반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강의 학원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일개 개인에 있어야 강사가 선호한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왜 6과목을 보는데 일개 개별적인 강사들에 대한 선호성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강의를 갖다가 듣는다. 그러면 교재는 어떤 건지, 교재는 잘 써져 있는지, 그다음 판서를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내용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러면서 동시에 강의력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뭐 요약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만 해주고 있다. 그거는 수업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수업이 아니에요. 판서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고 이 의미가 선개념과 앞으로 배울 내용에 어떤 중간 자리에 있는지, 이게 시험에 어떤 구도와 연관이 돼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강의들이 중요한 강의예요. 좋은 강의예요. 저라도 그런 강의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스타일이 어떤 건지, 저처럼 귀엽고 예쁘게 하는 강의인지. 그다음 자료가 중요하죠. 특히나 시크릿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맨 마지막 11월 달에 진행을 하는데, 시크릿반은 구성되어 있는 출제진에 해당하고 있는 수업에 있어야 자료들, 또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시험에 있어야 정보들, 이런 것들을 총 정리해서 시험을 갖다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준비할 때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려요. 그러면 시험장에 가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있어야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지를 유출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한 달이 건너면 화학과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어떤 공부들을 해왔고 어떤 지식 체계가 있고 어떤 걸 선호하고 어떤 거를 잘 모르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출제진이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유형의 있어야 문제를 분석 영역, 물리 영역, 무기 영역, 유기 영역에서 출제하겠다. 그거를 가늠을 잡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세계적으로 보는 시험 같은 경우가 있죠. 화학 올림피아드. 그렇죠? 그 내용은 전공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하나의 있어야 자료로 참고를 해서 뭐 한다? 전체 출제진이 이번 시험을 어떤 방향으로 낼까?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내니까 본인의 실력, 본인의 성향, 이런 것들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찝어가면서 맨 마지막에 뭐 한다? 집중을 하는 거죠. 맞죠? 처음에는 좋은 강의를 설득했다면 우리는 좋은 문제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료들과 여러분들의 있어야 뭐다? 노력이죠. 맞죠? 그거를 통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좋은 전달력에서 이루어지겠죠. 지금 잘 전달하고 있나요, 제가? 네. 그래서 나랑 맞는 강의는 도대체 뭘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들어봐야 알죠. 들어보지 않으면, 또는 그 학원을 찾아가 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특히나 저는 인강보다는 직강을 추천드립니다. 인강생분들은 왜 인강을 갖다가 하게 되는지는 알아요. 하지만 직강에서는 인강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 키워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특히나 초생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고 자료들이 없다면 당장에 학원에 오셔서 1월부터 저랑 같이 한번 뛰어봅시다. 알겠죠? 처음에는 워밍업 하는 겁니다. 조깅하는 거예요. 몸 풀면서 서서히 몸을 갖다가 데피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결승 라인에 골인할 때 제가 옆에서 박수 쳐줄 거예요. 울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직접 확인을 하고 경험을 해야만 뭐 할 수 있다. 이거구나. 이 강의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수업이 되도록 저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원이 있습니다. 저가 아니고도 다양한 화학을 갖다가 강의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다양한 특강들 또는 무료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해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강의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근데 제 본심은 사실 저를 좀 찍어달라는 겁니다. 저랑 같이 한번 손붙잡고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저였으면 좋겠는데, 나였으면이라는 노래도 있죠. 그래서 1, 3월부터 저희가 시작하는 수업은 물리화학, 잘생겼죠? 그래서 첫 시간엔 반응 속도론부터 저희가 할 거고, 그래서 첫 시간에 저희가 물리화학의 영역에 관계되어 있는 인트로를 저희가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리화학 영역의 전반적인 흐름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역시 마찬가지 지금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학원에 있을 홈페이지 상에 있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겁니다. 같은 얘기로 분석학을 할 때 이번에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산염기,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침전, 그 다음 EDTA 적정, 전이차, 그 다음에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크로마토그래피, 맞죠? 분광각록법, 이런 것들에 해당하고 있는 지식을 정리를 해서 저희가 깔끔하게 한번 해결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무기화학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 노멀하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무기는 제일 문제가 뭐죠? 한 커리를 갖다가 해결할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식보다는 누적적 지식이 돼서 앞에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쌓여 있지 않으면 그냥 요약 정리만 했어요. 뒤에 부분도 또 요약 정리만 했어요. 앞뒤가 연계되어 있는 시험 문제가 지금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 방향이 적절한 공부 내용인가요, 이게? 아니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누적적으로 쌓아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무기 영역에 대한 내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시험 문제를 준비를 하고 있고 수업도 준비하고 있고 내용도 그렇게 정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의 구조 및 결합, 여기에 중요한 게 기본 바탕이 뭐예요? 분자에 대한 대칭성, 그렇죠? 그거를 군론에 입각해서 정군과 그에 대한 지표표 성질, 이게 여기에 요즘에 주류를 이루고 있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무슨 화합물? 배유화합물에 해당하는 배유화학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분석도 마찬가지, 무기도 마찬가지, 각 영역에 대해서 첫날 첫 시간에 저희가 소개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해볼 겁니다. 알겠죠? 혹시나 찾아오실 분들은 그날은 저희가 공개 강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에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혹시 인강으로 들으신다면 자기가 각 영역에 대해서 과목을 갖다가 선택을 할 때, 강의를 선택할 때 정말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강의 선택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이제 본인으로 돌아왔죠. 제가 해야 될 게 뭐죠? 선생님이 숙제 내주었어요. 그건 중고등학교 얘기죠. 대학부터는 뭐죠? 물론 대학에서도 숙제를 내주시지만 본인 스스로가 뭐 해야 돼? 숙제를 내고 그 숙제를 뭐 하는 과정?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서브노트예요. 그래서 서브노트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각 영역당 단권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자료가 많을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수업의 내용에 해당하고 있는 내용들이 알차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따로 있다면 그거를 뭐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컴팩트하게 안정감 있게 정리해 놓은 게 필요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만의 있을 요약 정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교과 교육론에서 배우고 있는 구성주의예요. 그렇죠? 지식의 이설의 체계를 스스로가 안정감 있게 구성해 낸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상례념이 없으면 당연히 구성을 못 하겠죠.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그죠? 거기에 저는 조력자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고요. 이거는 합격생에 해당하고 있는 노트인데 보시면 대단히 깔끔할 거예요. 지금 멀리서 찍고 있어서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 수업에 해당하고 있는 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노트가 따로 있고 서브 노트가 따로 있는 겁니다. 서브 노트는 그 중에 핵심되는 것만 집어넣어서 해주는데 이분은 조금 깔끔하게 하셔서 또 글 쓰는 속도가 대단히 빨랐어요. 그래서 후다다닥 해서 해결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패드를 많이 쓰잖아요. 패드 상에 그 부분만 짜집기해서 집어넣고 거기에 추가적인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면 서브노트 또는 서브노트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있어야 패드에 있어서의 양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이게 물리화학이고요. 그 다음 분석화학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를 여기다 뭐 했어요? 붙였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시험상에도 중요하겠지만 자기 스스로가 요 개념은 애매했었는데 명확하게 이해를 할 때 이때는 이해를 했지만 한 달이 지나면 잊혀질 수도 있잖아. 그거를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꽤 깔끔하게 했죠. 네.
그 다음 무기화학에 해당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 무기화학, 이번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거 수화 엔탈피 했던 거? 이번에 기출 나왔죠. 그래서 2과하고 3과짜리인데, 맞죠? 수업 시간에는 2과하고 3과를 다 합니다. 그렇죠?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에 있어서 내용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제는 뭐예요? 좋은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이 서브노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강의가 적절치 않았다면 서브가 돼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렇죠? 벌써 불안감이 조성될 거고요. 야, 이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 의심스러울 거고요. 그런 수업은 웬만하면 선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고요. 저도 하나예요. 괜히 제 인생을 시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수생의 이슬의 강의 선택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예요. 시험에 적중 한번 볼까요? 25학년도.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분석화학의 이슬의 적중은 뭐가 있을까? 이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게 7, 9월 달에 해당하는 분석화학 문제 8월 23일자 자료인데 4월반에도 이 문제를 풀었어요. 여기 보시면 M 가로 열고 EDTA 가로 닫고 E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따로 다시 표현하면 Y2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해요. 거기에 두 개 전자 해서 환원 반응이죠. M 솔리드가 되고 EDTA 4 마이너스니까 Y4 마이너스 되는 이거에 대한 반쪽에 대한 표준 환원 전위를 갖다가 구하는 걸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그대로 있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M이가 플러스가 M 솔리드가 되는 표준 환원 전위에 해당해서 요 반응이 있죠. 수치만 0.03이고 여기는 0.04. 요 수치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뭐냐. MY2 마이너스의 형성상수인 KF 값이 1.0 곱하기 10의 18승일 때 여기 보시면 1점 저는 뉴스타 3개나 썼어요. 저게 2개인데 1.00 곱하기 10의 18승이었을 때 문제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는 네른스트식을 할 때 25도씨는 n분의 0.060을 쓰지 않고 전부 다 n분의 0.059 또는 n분의 0.059까지 표현하는 게 보통이었어요. 근데 이 시험은 여기 보시면 여기다 n만 집어넣으면 n분의 0.06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예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내가 시험 문제 유출해서 이런 문제가 똑같은 문제 나오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이 보면 이건 너무 똑같아서 그런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자료를, 논문상에 있는 자료를 썼기 때문에 이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우연치 않게 겹친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걸 낼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죠? 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무기화학이에요. 무기화학은 고체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꼭지점 자리 8개가 있고요. 면 자리에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색깔이 달려있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죠? 좀 공부하신 분. 삼연체 틈새 자리라고 해서 징크 설파이드 섬 아연석 구조예요. 여기 보시면 저는 실리콘과 탄소를 통해서 했는데 여기 보시면 구조 똑같죠. 물어보는 내용의 흐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로 그냥 출제가 됐어요. 근데 보통의 이설의 무기화학을 전반적으로 화학과가 됐던 화학 교육이 됐던 고체화학을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안정감 있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고체화학은 사실은 물리나 또는 고체를 다루고 있는 공학과, 알겠죠? 재료공학과 이런 쪽에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학과에서는 이 지식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대학원 과정에서 운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엑스레이 회절을 통해서 고체 분석을 했던 것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체에 대해서 당연히 뭐예요? 잘 알고 있겠죠. 여러분이 운이 좋은 거야. 운이 좋은 거야, 진짜. 그치? 그럼 앞으로도 이 시험 문제 유형처럼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험 대비할 때 문제 해결할 때 문제 있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네.
이번엔 물리화학이 연력학 재범법칙 영역에서 나왔는데 그래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프가 똑같아요. 두분과의 팽창, 단열과의 팽창인데 여기를 갖다가 저는 C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것만 기호만 바뀌었을 뿐 내용적으로 그래프가 똑같아요.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이 정도 적중이면 뭐 충분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기특한 것 같아요, 병천이. 네. 이제 세 번째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2026학년도 임용화학 안병천 커리큘럼을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커리는 종전에 해당해서 25학년도의 출제 방향,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물리, 분석, 무기 시간에 인트로에서 저희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3개년이 되겠죠. 여러분이 26학년도에 시험을 본다면 23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 여기서 무조건 40% 내용을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역적으로. 그 다음 두 개 학년을 갖다가 학년도를 더 추가를 해서 그러면 몇 학년도가 돼요? 22학년도하고 21학년도가 추가되죠. 거기까지 60%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셨죠? 이 안에서 저는 수업을 갖다가 그 방향에 맞춰서 해야 돼요. 임의적으로 나는 이것만 강의해.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시험은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나는 모르니까 안 가르쳐. 아니면 그냥 모르니까 스스로가 뭐해? 그거는 스스로 하시면 아세요? 아니면 스스로 해결하세요? 그런 수업들도 있어요. 그런 수업은 절대로 선택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니, 나도 몰라서 여기를 왔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그럼 어디서 배우라는 얘기예요? 네. 왜 그렇게 대응하셨는지 그 강사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경향 분석이 돼야,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을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뭐 6가지를 얘기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출제 경향이 되겠죠? 그 다음, 문항수의 배점 변한 거 없어요. 출제 범위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 다음, 변경사항 그래서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변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출제진이 변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지금 22 교육과정이 올해 처음으로 뭐가 돼요? 시행되죠. 맞죠? 그러면 뭐가 바뀌겠어요? 당연히 22 교육과정에 해당하고 있는 내용을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의 이슬의 방향성도 맞춰져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예요. 전공에 해당해서 이번에 교과서가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화원과 화투에 해당해서 엄청난 커리큘럼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 다니고 초생분들은 지금 바뀌게 될 화학 교재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뭐가 사라졌냐면 원자 궤도 함수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현대적 모형이 다 빠졌어요. 이거는 제가 그동안 항상 주창해 왔던 내용인데 고등학생들이 원자 오비탈에 있을 파동함수 개념을 알 리가 없다. 그냥 보에 있을 원궤도 모형으로 마무리를 하고 대학에 들어와서 화학과에 있을 맛을 봤을 때 뭐래라? 원자 궤도함수, 파동함수의 성질을 보는 게, 즉 양자역학에 대한 내용들을 접근하는 게 더 낫다, 타당하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부분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 화학평균 맨 뒤에 있던 것들이 앞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전처럼 똑같이 속도에 관계되어 있는 입장에서 증기압력 속도 있죠? 증기압에 있어야 맞지? 그래서 증기로 발현할 때 있어서의 속도, 액화될 때의 속도가 같다라는 관점은 평형에 있어의 관점으로 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은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쪽에 해당해서도 평형 부분들이 조금 더 노출되기 시작할 겁니다. 최근에는요, 화학평형이 2018학년도 이후에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교육과정에 맞춰야 되니까, 맞죠? 그거를 가르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출제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 더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화학평형을 조금 더 다루려고 합니다. 작년에는요, 화학평형 분명히 안 나올 거니. 이유는 뭐냐면, 화학평형을 정량적으로 다루는 학문이 뭐예요? 분석화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학평형을 안 냈던 건데, 이게 앞으로 가다 보니까 물리화학적인 개념들을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더라.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리화학 쪽에서 이론적인 부분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1년 뒤에 한번 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그 다음 평가 요소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출제 영역하고 거기서 물어볼 평가 요소. 여러분 출제 범위가 어딘지 다 아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뭘 물어볼지 아세요? 그 지식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다면 어서 오세요. 어서. 빨리 오셔가지고 빨리 들으세요. 예? 그래야만 이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험에 있어야 될 절차는 조금 있다가 이건 형식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리웠죠, 세 개를. 제일 중요한 거는 출제 범위, 그 다음 평가 요소에 따라서 우리는 출제 경향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가 인트로와 그 다음 상반기, 하반기까지 계속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겁니다. 같이 한번 1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26학년도 임용화학 문항 수하고 그다음 그거에 따른 배점, 그다음에 시험의 절차. 이거는 뭐 형식적인 얘기니까 여기 보시면 교육학 아시죠? 교육학. 그래서 교육학 여기 있죠? 60분 보고요. 논술형 한 문제죠. 그래서 2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 그다음 40분을 쉰 다음에 전공 A 시간. 여기가 2교시인데 전공 A, 3교시가 전공 B가 되겠습니다. 전공 A는요. 기입형이 4문항이 나오고요. 그래서 2 곱하기 4 하니까 8이죠. 그 다음에 서술형이 8문항이 나옵니다. 이거는 4점이에요. 그래서 4 곱하기 8이니까 32점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몇 점이다? 40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여러분 기입형하고 서술형은요. 기입형하고 서술형 문제 푸는 시간은 비슷해요. 근데 요즘에 나온 서술형은요. 기본적으로 3점까지는 기입형하고 똑같이 기입만 해요. 나머지 1점은 뭐다? 이유를 써라. 그럼 글을 작성하는 거죠. 또는 구하는 과정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시간이 든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부터 풀겠어요? 2교시가 됐던 3교시가 됐던 당연히 서술형부터죠.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제가 모의고사 기간에 사람들마다 특성, 잘하고 못하는 부분 영역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문제,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순서까지도 정해드려요. 그건 모의고사를 치러보면서 A라는 방식, B라는 방식 해봐라. 선생님이 추천한 방식이 더 낫지 않니?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 시험장에 가서 그 방법을 썼더니 그 방법을 하기 전에 59점 정도 나왔어요. 모의고사. 근데 푸는 순서 하나만 바꿨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못 푸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70점 훌쩍 넘어서 72, 3점 나왔어요. 저희는요. 경기도를 기준을 삼아서 보통 65점 이상이면 2차까지도 합격하는 점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전은 59점이었잖아요. 단지 푸는 방식 하나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되더라? 2차를 합격할 수 있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점수를 가지게 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랑 같이 하시겠어요? 아이, 저랑 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조언을 얻고 그런 방식들을 해결을 같이 여러분들이랑 1년 동안 할 수 있는 저와 같이 하신다면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진짜. 그 다음 3교시에 해당해서는 기입형 문제가 2문항으로 주고요. 서술형이 8문항에서 9문항이 됩니다. 2 곱하기 2니까 4점이죠. 이거는 3 곱하기 4 곱하기 9죠. 36이니까 당연히 40점 똑같습니다. 3교시에서 역시 마찬가지 서술형이 가지고 있는 비중 높고요. 시간은 비슷하니까 어디부터 풀어라? 제 수업 안 들어도 좋으니까 시험장에서 반드시 서술형부터 푸세요. 또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잘하는 것부터 푸세요. 네. 그래서 배점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려서 기입형은 2교시에 4문항이 있고 3교시에 2문항이 있으니까 6문항이죠. 그래서 다 합쳐봤자 6이 12점밖에 안 돼요. 그죠? 서술형은요. 앞에 부분이 8문항이었죠. 뒤에 부분이 2교시가 8문항, 3교시가 9문항이니까 17문항이에요. 4 곱해보세요. 68점이에요. 여러분 어디다가 올인하시겠어요? 여러분 전공 영역은 80점 만점이거든요. 당연히 이것만 확보를 해도 교육학 점수 합치지 않아도 이것만 맞춰도 68점이에요. 그럼 교육학 꽈락을 면했다. 그럼 꽈락이 8점이니까 8점 더 해보세요. 76점이에요. 잘못하다가는 어느 지역에서 수석도 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정말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시면 화학의 출제 범위가 나와 있는데 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이 이거 다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거 우리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각 영역에서 이 부분을 다룰 거예요. 긴장되죠? 그렇죠? 네. 저도 볼 때마다 매년 긴장됩니다. 이걸 내가 1년에 다 하고 있다니 참 놀라울 지경인데. 그래서 이번에 25학년도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 문제에 해당하고 있는 배점을 좀 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기입형에 해당해서는 주로 계산 문제가 주로 많이 2교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물리 문제, 분석 문제 두 문제씩. 그래서 그러면 물리하고 분석, 계산 문제가 계산이 간단하게 나와요? 이게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짐 빼지 말고, 여기 보시면 화학교육이 있죠. 이거 쓰는 거죠. 물리, 유기, 무기가 있죠. 보통에 있어서 유기를 잘하시는 분 유기를 먼저 푸신 다음에, 물리가 좀 약하시면 어디로 가시냐. 유기가 잘하시면 무기보다는 어디로 가냐. 화학교육론 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이거 하고 이거 한 다음에 점점 못하는 순서 물리화학, 무기화학 또는 무기화학, 물리화학으로 가세요. 반대로 물리화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물리화학이 강하면 무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물리화학 한 다음에 무기 풀고 과학경론 간 다음에 좀 약하신, 잘 외우지 못하겠어. 이게 왜 이래요? 그렇죠? 계산적으로 이걸 분명히 딱딱 정해줘야 되는데 애매한 부분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 유기화학을 다 틀렸다 할지라도 이거 8점 빠졌죠? 그럼 이게 몇 점이라고요?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8점 빠지면 32점에서 8점 빠졌어요. 24점이에요. 그런데 앞에 문제도 무슨 문제였죠? 앞에 문제 볼까요? 하나만 불러가겠습니다. 앞에 문제도 다 물리 문제예요. 이거 8점이죠. 맞죠? 그럼 벌써 2교시에서 32점을 여러분들이 득하는 겁니다. 그죠?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현명하게. 알겠죠? 모든 영역을 잘하면 정말 좋겠죠. 주어진 시간 안에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 3교시입니다. 보셨죠? 3교시에는 유기분화학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4점으로 잘 안 나오고 2점으로 나오고요. 이번엔 특이하게 보통 유기학이 2점으로 나오는데 간단한 반응에 대해서 유기하고 무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렇죠? 뭐가 나왔어요? 체어폼에 해당해서 체어폼에 대한 점수를 결정하라는 것. 이거 저희 사료월 문제반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똑같아요. 네. 그때는 보트형도에서 보트형 이렇게 나오는 거 몇 to V, C to V라는 거. 그 다음 체어폼으로 되어 있는 거 D3, D 점구를 갖는다. 이미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편해야죠. 공부할 때는 좀 힘들어도 시험장에서는 편하고 나올 때는 웃으면서. 그렇지? 그래 행복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 물리와 물리와 분석이 강하신 분들은 먼저 그것부터 먼저 손을 대고, 유기가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 기입형이 있었지만 여기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화학교육으로 간 다음에 자기가 조금 부족한, 좀 약한 부분 순서로 하시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다음 테마 볼까요? 이제 연간 강의 스케줄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희소학원에선 12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그냥 안정적으로 1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 3월에는 내용을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내용에다가 최근에 있을 기출에 해당해서 수업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 있을 문제를 풀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는 한 절반 수준으로 줄이려고 해요. 그 다음 내용적인 지식이 있다면 문제를 뭐 해봐야 된다? 적응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능 해보셨죠? 맞죠? 그래서 수능 특강이 있고 수능 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착안을 해서 수능 교재처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왜? 내용을 할 때는 요약적인 부분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걸 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적응해서 풀 때는 요약이 필요하다. 알겠죠? 내용 지식은 이만큼 되겠지만 실제로 시험 풀 때는 조금 더 컴팩트한 내용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전제가 돼서 이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료열반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워낙 좋고요. 그런 것들이 모두 바탕이 되어 있다면 7, 9월에는 여기에 사용했던 문제 일부분과 한 3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 문제 70% 정도를 이용하고 더군다나 여기 추가되는 게 답안 작성을 여러분들한테 뭐 한다? 제가 예시를 보여줘요. 그거 따라서 이 자리에서 한번 써보라고 하고 그 다음 주에 숙제를 내. 제가 검토해서 그걸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상대적 비교를 해보고요. 제일 잘 쓴 답안에 해당하고 있는 형태와 가장 못 쓴 답안에 해당하고 있는 형태. 어마어마해요. 원래는 이 자료에 그거를 갖다 공지하려고 아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개인 신상이잖아요. 그쵸? 저조차고 다른 사람 잘못, 이쁘지 않은 걸 보여주면서 제가 웃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뺐어요. 그걸 지금.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정리를 하신 다음, 알겠죠? 이제 뭐 해봐야 돼요? 실전 모의를 해봐야지.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짧은 시간에 문제도 해결을 한 다음에 중요한 거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문제 푼 것까지가 빵점이에요. 에? 문제를 풀었는데 중요한 게 답안을 적어야죠. 답안을 적는 게 여러분 2교시, 3교시가 각각 90분이잖아요. 처음에 연습해 보시면 답안 쓰는 것만 30분 이상이 걸릴 겁니다. 해보세요. 진짜. 30분 정도면 정말 처음이면 잘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 연습을 하잖아요. 거의 1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문제 푸는 시간은 30분밖에 없고 문제를 답안 쓰는 게 1시간이면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전도된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조금 더 답안을 컴팩트하게 연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양식을 드릴 거고 그에 따라 연습을 시켜서 이 상황에서는 그것이 실전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제가 전부 다 뭘 해드리겠어요. 옆에서 케어를 다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시크릿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 문제들, 경향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일부분은 모의고사에 담고요. 또 일부분들은 시크릿반을 통해서 문제와 내용을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8회를 냈죠. 24년에는 25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8회에 걸쳐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 여러분 내용적으로는 시험 문제를 갖다가 볼 때 편안한 마음으로 이건 봤던 문제, 이 문제의 접근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결론은 여기에 도달할 거다. 이제 답안에 있어서의 작성에 안정감이 있다면 실전 모의고사를 하면서 그렇게 될 거고요. 얼마 뒤에 실제 시험장에서 그 실력이 제대로 꽃을 피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전 과정에서는 기출의 동향을 분석하는 거죠. 각 시기마다에 해당해서는 기출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제가 그 시기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 영역에 해당해서는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요. 시간이죠, 시계. 그래서 2025년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하실 거고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풀렸으면 좋겠고 잘 봤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그냥 찍어서 그냥 답을 하나 썼는데 그게 맞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25년이 지나고 26년이 됐을 때 척하니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임용 합격이 되겠죠. 그렇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쁜 학생들 이렇게 너 뭘 모르니 이런 부분은 모르는구나 그려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생님의 꿈을 실현하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항상 기원할 거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뒤로 잠깐 빠질게요. 지금은 저희가 초생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이따 2부 봐요. 네.